다리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무거운 정막에 숨이 막혔다. 엄마와 오빠가 모두 떠난 지 정확히 40일째 되는 날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의붓아버지 박 씨의 모습만이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남아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텅 비어 보였다. 다리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박 씨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다. 오늘도 늦었네. 밥은 먹었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엄마가 재혼한 지 8년. 그는 다리나를 친딸처럼 대하며 묵묵히 가족을 지켜왔다. 빚 때문에 엄마가 다른 남자와 사라지고 오빠가 엄마를 따라 집을 나간 후에도 그는 떠나지 않았다. 남은 건 우리 둘뿐이구나. 그가 한 번 중얼거린 적이 있었다. 그 말이 다리나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켜자 다혜로부터 온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집에 아무도 없어? 보고 싶어. 다리나는 한참을 바라보다 답장을 썼다. 아버지만 계셔. 그래도 내일 학교 끝나고 만나자. 다혜는 대학에서 만난 동기였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친구였다. 함께 과제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감정이 깊어졌다. 다리나는 자신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부정해왔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런 감정은 용납되지 않았다. 커밍아웃은 가족을 잃는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다혜를 만난 순간 다리나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혜는 항상 밝고 단호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잖아. 그들은 캠퍼스 뒤편 벤치에 앉아 손을 살짝 맞잡았다. 다혜가 속삭였다. 내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건 알지만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해. 나도 가족 때문에 힘들었어. 엄마는 아직도 내가 빨리 결혼하길 바라고 있거든. 다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의붓아버지는 매일 저녁 그녀를 기다리며 밥을 차려놓았다. 그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집에 돌아오니 박 씨가 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리나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대화는 평범했다. 대학 생활, 날씨, 이웃 이야기.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혜로 가득했다. 식사 후 방으로 들어가 문자를 주고받으며 밤을 보냈다. 다혜의 사랑해 라는 말이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다리나는 행복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 사랑이 지속되려면 영원히 숨겨야 할까? 아니면 언젠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다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출장 가신다고 했지? 그때 우리 집에서 만나자. 다리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이 되자 박 씨는 정말로 출장을 떠났다. 다혜가 집으로 왔다. 둘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며 포옹했다. 다혜가 다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순간만은 자유로워도 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야. 다리나는 그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그러나 문득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그녀는 몸을 굳혔다. 박 씨가 일찍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그 작은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주말은 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리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항상 가족을 실망시킬까 봐 무서웠어. 엄마가 떠난 후로는 더 그래? 아버지가 나만 믿고 계시는데. 다혜는 조용히 듣다가 대답했다.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가족도 결국 내 행복을 원할 거야. 그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외면하는 듯 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싸움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넘쳤고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상하다는 시선이 있었다. 주말이 끝나고 박 씨가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다리나를 안아주었다. 내가 잘 지냈는지 걱정됐다. 그 순간 다리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웃으며 네, 잘 지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비밀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집에서, 이 가족의 잔해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박 씨의 출장 후로 다리나와 다혜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리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다혜를 불렀다. 박 씨는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있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둘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다혜는 항상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책, 또는 손편지. 너를 생각하며 썼어. 다혜의 글씨는 단정하고 따뜻했다. 다리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느 날 저녁, 둘은 다리나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혜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나도 가족한테 말하고 싶어. 솔직히 살고 싶어. 너랑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리나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아직은.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 엄마가 떠난 후로 아버지가 나만 바라보시는데 다혜는 한숨을 쉬었다. 너는 항상 가족 생각만 해. 하지만 너 자신은? 내가 억누르고 사는 게 나한테도 아파. 그 말에 다리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뉴스가 나오면 친구들이 켜겹다 오고 말하는 걸 들으며 속으로 울었다. 다음 주, 박 씨가 다리나에게 물었다. 요즘 자주 친구가 오는 것 같던데? 누구니? 다리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냥 과제 같이 하는 친구예요. 여자의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살짝 변했다. 그래. 집에 데려와도 돼.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그 말이 다리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박 씨는 점점 다리나를 챙기려 애썼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가고 저녁에는 요리를 가르쳐주려 했다. 그는 엄마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려 노력하는 듯 했다. 다리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커졌다. 다혜와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다. 어느 비 오는 날, 둘은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키스했다. 다혜가 속삭였다.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다리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 뒤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왔다. 다혜의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다혜는 엄마가 알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라고 말했다. 둘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일찍 퇴근했다. 다리나와 다혜는 거실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다혜가 급히 방으로 들어갔지만 박 씨는 이미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오늘 그 친구 왔었니? 다리나는 네 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밤 박 씨는 다리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는 거 알지?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마. 다리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잘겠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파도가 일었다. 이 비밀이 언제 터질까? 다혜는 다음 날 다리나에게 말했다. 우리 천천히 준비하자. 내 아버지한테도 언젠가 말해야 해. 다리나는 동의하면서도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숨죽여 살아야 했다. 직장, 결혼, 가족 모임, 모든 것이 이성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 차별 기사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 씨는 그런 그녀를 보며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다. 다리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거짓말이 점점 그녀를 갉아먹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나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다혜와의 사랑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는 기분이었다. 반대로 다혜와 헤어지면 자신을 배신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다혜가 진지하게 제안했다. 우리 함께 살까? 졸업 후에 다리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 가능할까? 이 사회에서, 이 가족에서. 박 씨의 의심은 점점 커졌다. 그는 다리나의 방에서 다혜가 두고 간 작은 머리핀을 발견했다. 이거 내 거 아니지? 다리나는 당황하며 친구 거예요 라고 둘러댔다.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후로 다리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요즘 그 친구 자주 오는구나 라고 말하는 빈도가 늘었다. 다리나는 불안에 떨었다. 다혜는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 숨기는 게 지쳤어. 내 아버지가 이해해 주실지도 몰라. 다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분이셔. 레즈비언이라는 말만 들어도 충격 받으실 거야.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병이나 기상으로 여겨졌다. 다리나는 대학에서조차 커밍아웃한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 걸 본 적 있었다. 어느 주말 박 씨가 외출한 사이 다혜가 또 왔다. 둘은 조심하려 했지만 감정이 격해져 포옹이 길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박 씨가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는 거실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멈칫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다리나는 얼어붙었다. 다혜는 재빨리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다혜예요 라고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다리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 씨가 문을 두드렸다. 다리나야, 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둘, 박 씨가 조용히 물었다. 그 애랑 무슨 사이니? 다리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저 다혜를 사랑해요. 여자지만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내 엄마가 떠난 후로 너만 믿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실망, 충격,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다음 날 다혜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화 많이 내셨어. 다리나는 아직은 하지만 이해 못하실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다혜는 미안해. 내가 너무 서둘렀어 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미 상처는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둘을 본 듯했다. 친구들이 요즘 다리나 이상하지 않냐고 수근거렸다. 다리나는 고립감을 느꼈다. 박 씨는 그 후로 말을 아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그는 다리나를 보며 한숨만 쉬었다. 다리나는 그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다혜에게 말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셔. 다혜는 상처받은 목소리로 너 또 가족 먼저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다리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박 씨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다. 그는 다리나에게 그런 생각은 당장 버려.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했다. 다리나는 울면서 반박했다. 이게 제 정상적인 삶이에요. 아버지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박 씨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너 인생 망치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다혜의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다혜의 어머니가 소문을 듣고 다혜를 심하게 꾸짖었다. 내가 미쳤니? 여자를 사랑한다고? 당장 헤어져. 다혜는 집에서 쫓겨나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다리나에게 전화했다. 나 이제 집에 못 가. 너만 믿고 있어. 다리나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비밀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았다. 학교에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일부 친구들이 둘을 피하기 시작했다. 레즈비언이라며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다리나는 수업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서관 구석에서 울었다. 다혜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 둘이면 돼. 그러나 다혜도 지쳐 보였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박 씨가 다리나에게 얼터메이텀을 던졌다. 그 애랑 헤어지지 않으면 나도 이 집을 나가겠다. 너 혼자 살아봐. 다리나는 충격을 받았다. 의붓아버지가 그녀를 포기하려 했다. 그날 밤 다혜와 만난 자리에서 다리나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나 가족을 포기할 수 없어. 다혜의 눈에 실망과 배신감이 스쳤다.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너는 언제나 안전한 길만 골라. 다혜는 돌아서서 떠났다. 그 순간 다리나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며칠 후 다혜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나도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미안이. 다혜는 부모의 강요로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다. 다리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모두가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박 씨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가끔 다리나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였다. 다리나는 혼자 방에서 울며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이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숨기려 했던 나 자신 때문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나는 서서히 변했다. 다혜와 헤어진 후 그녀는 혼자 많은 것을 생각했다.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마다 일기를 썼다. 박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중얼거렸다. 다리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어느 날 다혜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는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다리나를 잊지 못했다. 너 없이도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야. 하지만 가끔 내 생각이 나. 다리나는 답장을 쓰며 깨달았다. 사랑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었다. 그녀는 박 씨에게 다시 말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이라도요. 박 씨는 한참 침묵하다 내 선택이니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다리나는 졸업 후 작은 퀴어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여전히 사회적 압력은 컸지만 그녀는 더 강해졌다. 다혜와는 가끔 연락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그녀를 성장시켰다. 가족을 지키려다 사랑을 잃은 후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이해와 수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다리나는 물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잘못된 이기심인가?